산 음식을 위주로 먹는 사람이냐, 죽은 음식만 즐겨 먹는 사람이냐. 바로 이것이 젊음과 노화를 결정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먹으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몸속에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어 몸이 건강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채소 과일식이 어떻게 질병과 비만을 몰아내는지 치유의 원리를 설명하고 채소 과일식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체험 후기 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근과 사과, 양배추, 토마토를 즐겨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와 당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매일 아침 사과를 먹은 지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사과가 전보다 많이 비싸져서 구입할 때마다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영양제 사 먹을 돈으로 먹는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당근도 거의 매일 먹고 있는데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당근 라페 만들어서 샐러드나 샌드위치 등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양배추와 토마토도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먹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꾸준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맛도 맛이지만 제 몸이 좋아한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우리 몸에 이롭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당근이 눈에 좋다와 같은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면 더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겠죠. 이 책을 통해 당근, 사과, 양배추, 토마토 이런 살아있는 채소 과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우의 완전 배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2주) 동안 당근을 이렇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90세인데도 70대처럼 보이시는 자연의학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 불리는 스위스의 비랴벤나 병원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에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제로도 쓰였고 각종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뿌리 채소입니다.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나 들어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연치료 병원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주스로 먹이는 불로초 당근 365일 매일 거르지 말고 믿고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싫어하는 채소 중 1위가 당근입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아마 식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깨물어 먹기 힘들면 사과와 당근을 함께 넣어 착즙기나 믹서기로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아침마다 꼭 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근의 영양 성분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B, C, K, 칼륨, 칼슘, 아이오딘, 지질, 엽산, 아연, 철분. 당근의 효능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요. 이 비타민 A가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홈쇼핑에서는 백내장이니 황반변성이니 공포를 주면서 루테인 제품을 권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천연 성분이 좋은가요? 인공 성분이 좋은가요? 눈에 좋은 당근을 드시겠습니까? 가공 추출된 약물, 루테인 제품을 드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 피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간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간과 피부는 부부 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아내가 화나면 남편도 짜증이 나고 남편이 즐거우면 아내도 기쁩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에 좋고, 두 번째 피부에 좋고,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한 일녀로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당근을 매일 섭취한 A집단, 전혀 안 먹은 B집단,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은 C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장기간 실험을 했는데요. 매일 섭취한 A집단은 전혀 안 먹은 B집단보다 뇌졸중의 발병률이 70%나 낮았습니다. 당신은 당근을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시겠습니까?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비싼 알약을 먹고 뇌졸중을 예방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 했더니 주스를 먹고 우유와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 음식을 드시라 했더니 사과와 당근을 먹고 빵과 라면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출출하니까 편의점 탁자에 앉아 보름달방에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변화를 시시각각 느끼며 한 가지에 집중해서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에 일반식을 하더라도 배출 주기인 오전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음식은 절대 과식할 염려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우리 뇌는 산 음식을 계속 먹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그러나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듬뿍 첨가된 공장 음식은 우리 뇌를 교란시킵니다. 식욕 조절 중추 신경계를 교란시켜 계속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TV를 켜놓고 잘 때까지 빵과 과자를 폭풍 흡입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우수한 두뇌 연구원들은 지금도 실험실에 불을 밝히며 배불러도 계속 먹게 만드는 화학 합성 물질을 개발하느라 불철주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바꾸어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당신 몸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살아있는 당근이라고 해도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의 경우 사과 당근 주스로 만들어 드시길 추천합니다.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가른 다음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도움을 더 드리자면 사과를 먼저 넣으시고 당근을 썰어서 조금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할 때 쉽고 편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직효약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세척되지 않은 흙당근을 드시고 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병명을 던지며 장기 치료를 명령하던 의사도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2주 동안 사과와 양배추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공장 음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장 음식은 서양에서 정크푸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크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정크푸드라고 말하면 영어라서 그런지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여러 달이 걸려 완성되고 과일은 1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모두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려 일정한 세월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식물들은 태양의 기운을 이용해 우리 몸이 곧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땅속의 무기질을 우리 몸에 좋은 유기질로 변형시켜냅니다. 우리가 무기질이나 유기질이라고 말할 때의 기는 한자 기, 영어 에너지, 우리말로 생명을 말합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면 생명, 즉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기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명과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 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초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먹어온 공장 음식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고열과 구토와 설사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700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시기를 거치면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밖으로 뱉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과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입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쑤셔 넣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커피를 끊어도 맨 처음 두통이 옵니다. 이것 또한 명현 반응으로 보통 2, 3일 내에는 다 좋아집니다. 2주 정도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아침에 쾌변을 보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3kg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무슨 특별한 다이어트를 할 때 경험하는 요요 현상도 오지 않게 됩니다. 자연의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금연 등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달 내내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침만이라도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은 드시던 대로 드시라고 말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눠져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 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몸의 체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주기로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즉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낮 12시까지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 보아도 아주 쉽게 오전 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수만의 채소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음식도 삶도 단순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종종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6대 과일이 있습니다. 6대 과일이란 사과, 배, 귤, 단감, 복숭아, 포도입니다. 요즘 체질 변화로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긴 분들이 꽤 있어서 복숭아 대신 수박이나 딸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이 사과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매일 공급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껏 사과가 생생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진실은 항상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양배추의 경우 얇게 채를 썰어가지고 우적우적 그냥 한 움큼씩 씹어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변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채소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식물에는 모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합니다. 항산화 작용이란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산화란 무엇일까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껍질을 벗겨서 공기 중에 놓아두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도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사용한 후 버려진 노폐물, 활성산소를 밖으로 배출해내는 산소 쓰레기 배출 작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인체에 운반된 산소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약 3%의 쓰레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무력화시키거나 배출하는 작용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라고 발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활성산소를 어려운 말로 프리 레디컬 또는 자유 레디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으로 활성산소나 프리 레디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산소 쓰레기라고 쉽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배기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차 안으로 스며든다면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 안에서 운전하는 인간도 망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완전 배출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사과 껍질을 벗겨서 간식으로 줍니다. 농약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식감 때문에 뱉어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80에서 90%의 영양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몸속 산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혈관에 기름때가 낀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재워 놓을 때 키위나 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의 기름기를 사과 껍질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채소즙, 과일즙, 채소 과일 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무공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설탕과 방부제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드십시오. 채소즙, 과일즙, 채소 과일 주스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첨가 주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공장에서 열 처리한 후 추출하여 제품으로 만들면 거의 모두 독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아직도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수천 수만의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나뭇잎을 주 먹이로 하는 침팬지로부터 700만 년 전 갈라져 나온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과당을 인공적으로 추출해서 먹어왔다면 우리 인류는 벌써 당뇨병으로 멸종했을 것입니다.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를 즙이나 주스로 내서 마시든 그냥 먹든 2주 동안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후에 당신의 몸에 복잡한 이름의 질병을 붙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2주 동안 상추를 매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상추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인간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당신은 아시는지요? 당신은 그래도 60에서 70세까지는 살았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49세입니다. 그러니까 50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불로초는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달나라에도 없고 당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로초, 즉 상추를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바로 이것이 락토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통효과가 있어서 상추 아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효과 및 진정효과가 있습니다. 학생 때 어머니께서 졸리니까 상추 먹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희들 상추 먹었냐?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락토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상추랑 치커리 딱 두 종류에서만 나옵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 특히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 가면 옛날의 약장수들이 남자는 정력에 좋고 여자는 피부에 좋고 라며 알약을 팔곤 했는데요. 알약 말고 천연 강장제,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기 먹을 때 상추와 깻잎과 마늘을 싸서 먹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추와 깻잎과 마늘, 이 3종 세트가 소화가 어려운 고기를 분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설사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이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추는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님이 선생님, 기생충이 무서워서 채소를 못 먹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 12강대국으로 선진국인데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생물입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기생충 복균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분으로 비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곳에서도 인분을 줄 때는 발효시켜서 액상 비료라는 형태로 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충남대 공동연구에서 기생충 실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디에도 기생충이 없어서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은 파래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늙어버리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50세에 60에서 70세로 보이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70세에 50에서 60세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산 음식을 위주로 먹는 사람이냐, 죽은 음식만 즐겨 먹는 사람이냐, 바로 이것이 젊음과 노화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몸속의 가스, 방귀와 트림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 모든 인간이 건강해진다면 의사나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파산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은 파래진다는 서양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 식단을 인류 원형의 식단으로 완전히 바꾼다고 해서 하룻밤 만에 몸 안의 가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산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고 해도 몸 안에는 여전히 많은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50년 넘게 자행해온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한 번에 몸이 변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와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이 몸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나오지만 이때의 가스는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이 지나치게 부패하고 발효되어 생성되는 가스처럼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끊었을 때 생기는 금단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날씬한 체형과 아이처럼 투명한 피부, 그리고 10년이나 젊어 보이는 외모와 맑은 영혼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수많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장 굴뚝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산화탄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정의 75%가 전기로 요리하는 인덕션을 사용하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가구가 아직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또는 제조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폐암 여성의 약 87.5%는 비흡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폐암 환자의 약 70%가 흡연자인데 반해 여성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폐암에 자주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5에서 1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가스로 분류가 됩니다. 이 모든 비자연적인 환경 또한 몸속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올바른 음식 섭취 이외에도 반드시 신선한 공기와 햇빛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 부패와 악취를 만드는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첨가 주스가 수명을 늘려줍니다.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형성되는 물이 진짜 물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되지 왜 주스나 즙을 강조하시나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침팬지와 같이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무리지어 살면서 잔치도 벌이고 축제도 하면서 입에서 설설 녹는 음식을 즐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비만과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첨가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산 음식이 어떻게 몸을 살리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직효약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연치유센터, 비랴벤나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 주스를 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 쓰레기 배출에 있다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첨가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이 우리 몸속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삼총사로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요소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몸 안의 체내 요소는 소화 요소 20%, 대사 요소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내 요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하루 필요 불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전조등과 실내등을 계속 켜놓으면 방전이 됩니다. 5년 사용할 배터리가 3년도 되지 않아서 교체하게 됩니다. 죽은 음식만 먹는 데다가 과식에 폭식에 공장 음식을 주구장창 먹으면 나이 50세도 되기 전에 조기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체외 요소가 가득한 살아있는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인간의 수명도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얼굴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과일처럼 예쁜 얼굴이 되고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처럼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 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외 효소,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 효소 없이도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효소는 저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효소 하나당 한 가지 기질밖에 접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아밀라아제 효소는 당분만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처럼 효소는 단순하지만 그 종류와 숫자가 2만 개가 넘으므로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체내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침, 위액, 췌장액, 장액 등에 섞여 나옵니다. 소화효소가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대사효소가 본인의 일을 시작합니다. 대사효소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일부터 혈관 청소 및 해독 등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류 및 공장 음식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다량의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변합니다. 소화효소가 사용된 만큼 대사효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것입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 양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천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도 복팔분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효소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학이나 의학책을 읽으면서 힘들게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각종 육류를 먹으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과일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있는 유기물질과 함께여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무슨 효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없는 0%라는 말입니다. 열로 가열해서 죽어있는 분말을 효소라고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효소라는 유기물질은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소를 우주 에너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도 당연히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씨앗 속의 효소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머물러 있으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수천 수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가장 추운 지역인 시베리아나 북극 지방에서 약 5만 년 전부터 땅에 묻혀있던 씨앗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일정한 조건에 놓아두면 씨앗이 자라나는 놀라운 사건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조리한 콩에서는 새싹이 트지 않습니다. 익히거나 통조림에 넣은 음식은 방부제를 넣어 죽은 음식입니다. 효소는 다 파괴됩니다. 또한 까맣게 불에 그을린 음식이야말로 죽인 음식, 즉 화장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탄고기는 암에 걸리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서 까맣게 태운 다음 물에 내려 마시는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도 일종의 효소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든지 걱정에 휩싸인다든지 욕구 불만 상태에 있게 되면 당신의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아무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매일 먹는다고 할지라도 분노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전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이 입은 닫고 귀는 열어두라고 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토양의 각종 무기 원소들을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로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합성 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가열하면 산소도 사라지고 효소도 사라집니다. 죽은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것을 먹고 어찌 100세 넘게 팔팔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무첨가 주스 최고의 조합, CC의 착즙 주스를 소개합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와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CC의 착즙 주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에게도 권해보았는데요. 만들어 마셔본 후 한결같이 브라보라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당근, 양배추, 사과 순으로 착즙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CC의 착즙 주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맛도 훌륭하지만 아침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속이 든든함 때문입니다. 저도 몇 달째 CC의 착즙 주스를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점심때가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속이 든든합니다. 특히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꼭 드시게 해보십시오. 다음 날부터 배가 고프다는 소리가 안 나오리라 장담합니다. CC에는 우리말 까라고 발음될 수도 있겠네요. 매일 아침 까먹지 마시고 까주스, CC의 착즙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조승우의 완전 배출 읽어드렸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닌 되도록 살아있는 음식을 즐겨 먹어야 우리 몸의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고 체외효소를 충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